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채널 이것도 알입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면접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게나 회사 이런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면접을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면접이란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내는 거죠. 면접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부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다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하더라도 면접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 받아들일 수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대답할 때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을 여러 명 두기도 합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대답은 있어요. 그것은 대답을 할 때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돈을 받게 되죠.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 대답을 할 때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방향을 맞추면 돼요. 면접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떨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면접 보는 사람이 3명이 있었고 면접관은 5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이런 면접에서는 한 명당 3개, 4개 그 정도 질문을 그때 줬어요. 제 옆에 어떤 남자분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그분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남자분이 자기는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관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편한 대로 해라. 하지만 그 남자분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겠다고 다시 주장을 했고 결국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자기소개를 2문장 정도 하고 막혀버렸어요. 1분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면접관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남자분이 괜한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거가 있어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질문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때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어렵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너무 떨리는 바람에 준비한 대로 말을 못했어요. 보통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노는 날 이것저것 주는 것. 혜택은 얼마나 나에게 있는가? 일이 얼마나 부담이 적고 나에게 주는 여유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받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떨게 돼요. 내가 면접을 볼 때 면접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만 한다. 내가 합격을 해서 돈을 받고 혜택을 받아서 내 생활을 해야만 한다. 합격하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이러면 떨리는 거죠. 이러면 면접이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다 무리까지 하게 된다면 방금 말한 남자분처럼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주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지 좋아요. 내가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겠다.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겠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준다라는 쪽으로 대답을 연결시켜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시다. 보통 대답 같으면 아빠가 엄마보다 용돈을 더 많이 주니까 아빠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방향으로 대답을 바꿔봅시다. 엄마는 이 회사를 좋아해요. 그런데 아빠는 다른 회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좋아요. 이것은 하다못해 좋아하는 것, 마음이라도 회사에게 준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거겠죠. 내가 무언가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떨리지가 않아요. 면접관에게 1,000원을 내가 받아내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주는 것이 더 쉽고 편해요. 심지어 면접에 떨어져도 후회가 덜합니다. 내가 줄 게 부족했구나, 준비가 덜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회사에 줄 것들을 준비를 더 해야겠다. 망했다고 한탄하는 것보다 좀 더 낫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가게나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가게나 회사가 향하는 방향을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방향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회사의 목표가 뭔가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건물을 크게 만들려고? 사장님 부자 되게 만들려고? 사람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지 않으려고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있어요. 어린이가 어린이로 계속 남으면 어떻게 되죠? 살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갓난아기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살 수 없어요. 어린이가 어른이 돼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성장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후퇴하게 된다면 점점 망해간다, 점점 죽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에 대답을 할 때 회사의 성장과 연결시켜서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특기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성대모사를 잘하는데 이것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돼서 회사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지역 출신인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그게 면접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첫 인사일 뿐이고 면접관이 나랑 같은 고향인지 같은 학교인지 그 정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하는 자기소개도 회사의 성장과 연결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이것입니다. 특별한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본 생활이 되는가입니다. 이것은 면접 대답을 할 때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기. 여러분이 면접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 스펙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기본 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 10명이 들어와도 이상한 사람 1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 뽑는 일이 실패한 거예요. 면접관의 중요한 임무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이상한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많고 스펙이 좋아도 이상한 짓을 하다가 걸린 것이 있으면 안 써요. 회사에 무엇을 준다? 손해를 준다. 회사에 이익을 줘도 쓸까 말까 한데 손해를 준다면 당연히 아웃입니다. 길에서 강아지가 오줌을 싸면 비가 와도 그 냄새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 흔적이 더욱더 오래 남아 있어요. 이상한 글을 쓰거나 악플 같은 거 남겨서 고소 먹고 벌금 내면 다 흔적이 남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흔적이 계속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굳이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나?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슬픈 거죠. 그리고 면접 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런데 집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할래? 어떤 사람은 무조건 회사 가겠습니다.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일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일상생활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건가요? 부모님이나 선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나보다 높은 사람, 선임, 팀장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일상생활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고 옆자리는 여자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직원이 회사에 오자마자 계속 펑펑 울어요. 어떻게 할래요? 회사의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쫓아냅니다. 틀립니다. 회사에 도움은 안 주고 울음만 주고 있네요. 틀려요. 살포시 가서 안아줍니다.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물 한 잔 갖다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운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주변의 여자분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좋죠. 이런 경우는 나보다 높은 직장 상사 여자분한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좋겠죠. 가게나 회사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본 생활에 대한 기본 생각,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커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면접 때 차단되는 거예요. 결국 면접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회사는 성장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이 되는 수준이다. 이것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 신분에서 일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바뀔 때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는 것이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나쁘기 때문에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미숙한 이런 과정을 겪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사람은 성장해야 살 수 있다고 했죠. 성장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씩 무언가를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어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서 나도 회사도 같이 성장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한때의 실수로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뽑아야 되나? 이런 평가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보다 옛날 세대들은 넉넉하지 않고 놀 게 많지 않아서 자기 일에 집중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편리함, 그리고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헤쳐가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예전의 세대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 세대들은 내 앞에 놓인 가시덤불을 헤쳐가면서 달려가야 돼요. 더 어렵죠. 그래서 힘이 많이 필요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모르게 데리고 가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면 금방금방 데려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